쿠바는 카리브해의 보석으로 불리는 나라로 눈부신 해변과 활기찬 춤뿐만 아니라 깊고 풍부한 역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쿠바를 방문하면 여행자들은 과거와 현재가 독특하게 어우러진 다채로운 환경 속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가 매우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차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도로에는 오래된 클래식 차량들만 남아 있습니다. 작은 국토와 오랜 봉쇄 속에서도 쿠바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의료 및 교육 시스템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며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018년 이전까지는 쿠바에 사실상 인터넷조차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쿠바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식량 배급 쿠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쿠바에서 가장 이상한 사실 19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콘돔의 천국. 2014년 쿠바의 콘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자 전 세계 보건기구들은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보고서는 적절한 보호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쿠바에서 에이즈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쿠바에서 콘돔에 대한 엄청난 수요는 단순히 생물학적 필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봉쇄로 인한 물자 부족 탓에 쿠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물건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약 $25에 불과한 쿠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콘돔을 뚜껑처럼 사용해 과일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레스테스 에스테베스 씨의 가족은 자신들이 만드는 과일주 항아리를 밀봉하기 위해 수백 개의 콘돔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술이 발효되며 가스가 생성되면 콘돔이 부풀어 오르는데 이 뚜껑이 쭈그러들었는지 부풀어 있는지를 보고 오레스테스 씨는 술이 팔렸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는 세계들이 콘돔 한 묶음을 단돈 1센트에 판매하고 있어 쿠바 사람들은 제조사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다양한 용도로 콘돔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쿠바에서는 머리끈이나 포장재가 없을 때 콘돔이 훌륭한 대체품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콘돔은 낚시에도 사용됩니다. 낚싯대에 여러 개의 콘돔을 달면 줄이 물 위에 뜨게 되어 더 멀리 던질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콘돔을 잡아당기면 남은 일은 그대로 끌어올리는 것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에서는 고무가 비교적 귀하기 때문에 콘돔이 다양한 제품을 담는 비닐봉지 대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활용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신부가 결혼식에서 함께 춤출 남성 하객을 고른다. 다른 나라에서는 결혼식 하객들이 보통 축의금으로 돈을 전달합니다. 쿠바의 결혼 문화도 비슷하지만 여기에 독특한 전통이 더해집니다. 하객들은 신랑이나 신부와 함께 춤을 추고 그 대가로 돈을 신부의 드레스에 직접 꽂아주는데 이 돈은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경비로 사용합니다. 쿠바의 결혼식은 대체로 매우 격식을 갖추며 보통 친척과 친구 전원이 참석합니다. 하객 수는 대개 50명에서 100명 이상에 이르기도 합니다. 결혼식 비용은 신부의 부모가 전부 부담하는데 이는 쿠바에서 여성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개인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관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신부가 새로운 가정과 삶을 시작할 때 더 큰 안정감을 느끼도록 돕는 일종의 지참금 역할을 합니다. 쿠바의 결혼 의식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로 꼽히는 것이 바로 머니댄스입니다. 보통 신랑과 신부는 잔잔한 음악에 맞춰 느리고 단순한 춤을 선택해 자신의 행복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 신부는 시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등 신랑 쪽 가족의 남성들을 차례로 선택해 함께 춤을 춥니다. 한편 신랑은 장모와 함께 춤을 춥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대에 올라 춤을 추며 아이들 또한 부모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특별한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가족과의 춤이 끝난 뒤에는 신랑 신부가 하객들과 춤을 추는데 이때 신부는 남성 하객과 신랑은 여성 하객과 주로 친구들을 중심으로 춤을 춥니다. 신랑 신부와 춤을 춘 하객들은 축하의 의미로 신부의 드레스에 돈을 꽂아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두 사람에게 행복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 전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18년 이전에는 인터넷이 없었다. 2011년 쿠바 정부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25%만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용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고 공공 접속 장소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 쿠바에는 사실상 인터넷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이 되어서야 전국 약 500곳의 공공장소에서 고속무선 인터넷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용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은 여전히 사치품이었습니다. 인터넷 1시간 이용 요금이 $2였던 반면 평균 월급은 $17에서 $30 사이에 불과했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는 국영 상점에서 $200에 판매되었습니다. 그 결과 쿠바 사람들은 서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이동식 저장 장치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이용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지만 국영통신사 에텍사에 따르면 인구 1,100만 명 중 약 15만 명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인터넷 부족 현상은 현지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미국의 봉쇄 정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쿠바에서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애플과 구글의 앱 장터에서도 쿠바 이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스카이프와 왓츠앱 같은 서비스도 차단되어 있고 페이스북은 웹 버전으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쿠바의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코카콜라 판매는 한때 불법이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쿠바는 이 음료를 그다지 반기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과 함께 쿠바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카콜라 판매를 금지한 나라였습니다. 이 금지는 거의 60년 동안 지속되었고 2015년에 이르러서야 해제되었습니다. 쿠바에서 가장 대중적인 탄산음료는 투콜라로 금속 캔과 플라스틱 병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됩니다. 가끔 멕시코에서 수입된 코카콜라를 볼 수 있지만 가격은 2배에 달합니다. 이곳에서는 코카콜라 한 병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생수 한 병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럼주는 도시의 상점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쿠바 시간은 매우 비싸다. 시간은 세련됨과 권력을 상징하는 고급 사치품입니다. 쿠바는 세계 최고 품질의 시가를 생산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가는 담배잎을 건조시킨 뒤 단단하게 말아 만든 담배 제품입니다. 특히 쿠바 시가, 그 중에서도 하바노스는 최고급으로 평가받으며 150개가 넘는 나라로 수출되어 쿠바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쿠바의 시가 제작 문화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담배잎은 종류, 외형, 품질을 꼼꼼히 검사받은 뒤 숙련된 시가 장인에게 전달되며 이 장인들은 쿠바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습니다. 쿠바 시가의 이야기는 60년대 피델 카스트로의 경호원이었던 비엔베니도 치초 페레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시가를 맛본 뒤 원료부터 제조 방식까지 시가 제작자 에두아르도 리베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피델 카스트로는 에두아르도 리베라와 함께 시가 장인들로 팀을 꾸려 아바나 외곽의 오래된 저택에 작은 공장을 세우고 특별한 시가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바 시가는 세계 최고의 담배 제품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고급 하바노스 한 상자의 가격은 수천 달러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높은 가격은 씨앗 단계부터 완성된 시가가 되기까지 약 500가지에 달하는 모든 공정을 손으로 직접 거치기 때문입니다. 매년 하바노스 주식회사는 아바나에서 닷새 동안 시가 축제를 개최해 최고급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이 행사는 코히바, 파르타카스, 후프만, 로미오, 이 훌리에타, 몬테크리스토 등 가장 유명한 쿠바 시가 브랜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전 세계 7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시가 애호가들이 이 축제를 찾습니다. 이 대규모 행사에서 방문객들은 시가를 즐기거나 구매할 뿐만 아니라 쿠바 서부 피나르 델 리오 지역의 가장 유명한 담배 농장을 둘러볼 기회도 얻게 됩니다. 관광객들은 장인들이 시가를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원한다면 자신만의 시가를 말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쿠바 시가를 맛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델 카스트로의 이름을 기념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 2016년 쿠바 국회는 피델 카스트로가 생전에 남긴 뜻에 따라 그의 이름을 공공 건물이나 기념물 또는 어떠한 형태의 명예나 표창에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피델 카스트로라는 이름은 단체, 광장, 공원, 대로, 거리 등 어떤 공공장소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훈장이나 상, 최고 연계와 같은 어떤 형태의 수여물에도 붙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추모 목적의 조형물, 동상, 기념 명판 등 그와 관련된 모든 기념 표현에 그의 모습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하바나 클럽 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럼이다. 쿠바는 사탕수수 재배로 유명하며 하바나 클럽 럼은 최고 품질의 당밀로 만들어져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럼이 되었습니다.
하바나 클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럼 브랜드 중 하나로 쿠바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공유하는 보석 같은 존재로 평가받습니다. 하바나 클럽 브랜드는 1934년에 설립되었지만 쿠바 사람들은 이미 19세기부터 수추로 럼을 여과해 더욱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금주법 시기에는 사업가, 예술가, 정치인들이 쿠바의 증류소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럼을 즐기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34년 아레차발라 가문은 자신들의 증류소를 바탕으로 쿠바의 수도 이름을 딴 하바나 클럽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날 하바나 클럽 인터내셔널은 쿠바에서 설립된 최초의 합작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100종 가운데 24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3천만 리터의 럼을 판매하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을 중심으로 140개가 넘는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쿠바의 광활한 사탕수수 농장은 유명한 설탕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럼을 만들어냅니다. 하바나 클럽 럼의 뛰어난 품질은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고 엄격하게 선별하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기간도 매우 길어 클럽 3은 최소 3년, 클럽 7은 7년 이상 숙성됩니다. 이 럼을 마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세계 최고의 발레 학교는 쿠바에 있다. 발레는 쿠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술 형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쿠바를 떠올리면 복싱을 먼저 연상하지만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야구이고 발레는 쿠바가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는 예술입니다. 쿠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 발레는 완성도로 감탄을 자아내고 프랑스 발레는 감정이 풍부하며 쿠바 발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준다. 쿠바 국립발레학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발레 교육기관 중 하나로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이 학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 알리시아 알론소에 의해 1940년대에 설립되었습니다. 쿠바 국립발레학교는 학생들을 8년 동안 교육하며 미국식과 유럽식 기법을 결합한 독특한 쿠바식 스타일을 가르칩니다. 쿠바에서는 발레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무용수들에 대한 자부심도 큽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와 달리 쿠바에서는 무용수들이 스타이자 가족의 자랑으로 여겨집니다. 남성 무용수 역시 존중받으며 그들을 약하거나 여성적으로 보는 시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용수들은 높은 급여도 받습니다. 하루 평균 소득이 $20 수준인 나라에서 유명한 무용수는 가족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에 이르는 길은 매우 험난합니다. 혹독한 훈련으로 인해 무용수들은 바닥에서 쉬고 식사하는 일도 흔합니다. 학생들의 하루 일정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며 발레 이론과 실기뿐만 아니라 수학, 역사, 프랑스어 같은 일반 과목도 함께 배웁니다. 따라서 졸업 후 전문 발레 무용수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식량 배급 제도. 쿠바의 주민들은 식량 배급을 받습니다. 쿠바인의 평균 월급은 $17에서 $30 사이며 월 연금은 $9 50센트에 불과합니다. 매달 사람들은 달걀, 설탕, 식용유, 쌀, 고기, 닭고기, 생선, 소시지 등을 배급받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의료와 교육이 무료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쿠바의 식량 배급은 리브레타 데 아바스테시미엔토라는 쿠폰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시행되어 왔습니다. 각 개인은 이 쿠폰을 소지해 정해진 양의 식량을 배급받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총 배급량을 정하고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분배량과 기준 한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식량 배급은 무료는 아니지만 정부 보조로 인해 가격이 시장가보다 훨씬 낮아 한 달에 $2도 들지 않으며 이는 시장 가격의 약 12% 수준입니다. 배급 제도 외의 경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3세 이상 쿠바 국민이 매달 받는 배급은 달걀 5개, 빵 30개, 쌀 약 3점, 5kg, 설탕 2kg, 식용유 250g, 콩 250g, 소금 250g, 커피 125g, 성냥 한 상자, 그리고 닭고기와 햄, 다진 고기 합쳐 700g입니다. 또한 석 달마다 1인당 술 약 3리터와 기름 3리터가 지급되며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기름과 술을 더 많이 받습니다. 쿠바 대통령은 쌀, 커피, 설탕, 곡물 등 필수품을 보조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국 12,000개가 넘는 소매점을 통해 매달 약 $2억 3천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거리에는 세차가 많지 않다. 쿠바를 방문한 사람들은 거리 곳곳을 달리는 수많은 복고풍 자동차에 놀라곤 합니다.
이 차량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쿠바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적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쿠바에서 운행 중인 차량 대부분은 1950년 이전에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입니다. 나머지 중 약 30%는 소련에서 만들어진 차량이며 최신 차량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2009년 이후 쿠바는 중국산 승용차를 수입해 경찰차, 택시, 렌터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부터 쿠바 국민들은 국영 판매점을 통해 새 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오토바이는 매우 드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마차와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쿠바를 여행하다 보면 길에서 손을 들어 차를 얻어 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고 많은 운전자들이 기꺼이 멈춰 태워줍니다. 이는 파란색 번호판을 단 국영 차량 운전자는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반드시 히치하이커를 태워주어야 한다는 교통법 규정 때문입니다. 쿠바에는 약 6만 대의 클래식 자동차가 있으며 주로 포드와 쉐보레 모델이고 라다 차량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혁명 이후 쿠바에 미친 소련의 영향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독특한 자동차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스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쿠바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발전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치료가 어려운 여러 중증 질환을 성공적으로 치료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쿠바가 세계 최초로 모자간 에이즈 전파를 완전히 차단한 나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사실 쿠바는 1980년대에 B형 수막염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나라이며 폐암 치료를 위한 시마박스 백신 개발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쿠바는 2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13가지 질병 예방 접종률에서 약 98%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95%가 산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혈압을 측정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조차 의료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쿠바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등 20개가 넘는 개발도상국은 물론 이탈리아와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도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또한 쿠바는 2살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와 함께 쿠바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페론 알파 2B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성공적으로 생산하며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쿠바에서는 바이러스 질환, 부정맥 치료, 항생제 등과 관련된 20만 가지 제품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미노는 인기 있는 여가놀이. 도미노는 쿠바에서 단순한 놀이를 넘어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깊이 스며든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주말이면 거리 곳곳에서 도미노패가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지며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누구나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쿠바를 떠올리면 흔히 보도 옆에 소박한 나무, 탁자의 사람들이 모여 도미노를 즐기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화려한 카지노나 사적인 클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어느 거리 모퉁이든 도미노 놀이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게임은 대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겁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때로는 큰 웃음소리가 함께 울려 퍼집니다. 판도는 크지 않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게임이 주는 즐거움과 흥분입니다. 아바나에서 가장 유명한 묘지 중 하나인 크리스토발 콜롬 묘지에는 후아나 마르틴 데 마르틴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도미노 게임에서 패배했고 그 경험이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과 도미노에 대한 열정을 기리기 위해 묘비에는 세 점이 찍힌 도미노 2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묘한 새해 풍습. 쿠바의 섣달금음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다채로운 전통을 선보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쿠바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매우 특별하고 색다른 방식들을 실천합니다. 쿠바에서 섣달금음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풍습 중 하나는 집 안을 대청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한 해의 불운과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사람들은 문 밖으로 물이 담긴 양동이를 내던지는데 이는 나쁜 것들을 모두 쓸어내고 밝은 새해를 맞이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 행위는 일종의 정화의식으로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고 다가올 좋은 일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뜻합니다. 또 다른 독특한 풍습은 자정이 되면 여행 가방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현지의 믿음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새해에 많은 여행과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섣달금은 밤의 거리에서 여행 가방을 들고 다니는 쿠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나라만의 인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풍습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섬나라의 여러 주와 도시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인형을 태우는 전통이 섣달금음의 중요한 의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몇 주 앞두고 많은 가정이 천조각, 헌옷, 스펀지 인형, 집, 불에 타기 쉬운 재료들을 모아 인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든 인형은 대문 앞에 세워두었다가 섣달금음 밤에 불태웁니다. 인형에 불이 붙는 순간은 오래된 불운과 부정적인 것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풍습에는 인형의 과부로 분장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남성들이 화려한 화장과 가발을 쓰고 과부 차림을 한 채 거리에서 춤을 추며 불태워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른다는 명목으로 돈을 모읍니다.